독보적 퀄리티 스쿼시 정보 스쿼시 포스트입니다. 오늘 하는 라이브는 간만에 남자 여자 랭킹 이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날짜가 2월 1일입니다. 자, 2026년 2월 첫째 주고요. PSA가 랭킹 포인트를 예전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매주 월요일마다 랭킹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월요일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혹은 5번 랭킹이 쭉쭉 발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세계 랭킹 1위를 간신히 찍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다음 달 바뀌자마자 랭킹 1위 딱 들어갔어. 그러면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월 달이야. 1월 달 말에 막 죽을 똥을 싸가지고 간신히 1위 찍었어. 근데 2월 달 대회 1위 올라갔는데 2월 안에 열린 대회에서 잘 못했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한 달 동안 유지가 돼요. 왜냐면 2월달 그 월별 랭킹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간신히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그 좋죠. 어쨌든 한번 찍었으니까 최소 한 달 동안은 보장이니까. 근데 이제 매주 업데이트 되는 걸로 바뀌면서 딱 랭킹 1위 올라갔다고 해도 그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에 열린 대회에서 죽으면은 한 1, 2주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랭킹 1위 1시간이. 그래서 옛날에는 통계를 낼 때 그 랭킹 1위를 얼마나 오래 했냐 할 때 몇 개월로 얘기를 했거든요. 뭐 니콜 데이비드 같은 경우는 107개월인가 109개월인가 이렇게 연속으로 한 걸로 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몇 주로 표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바뀌었으니까.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몇 주로 표기하는 건 사실 어렵진 않죠. 뭐 곱하기 4, 아니 곱하기 5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아무튼간에 결론은 요즘 랭킹은 매주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랭킹 지금 보시고 있는 건요. 1월 마지막 주 랭킹이에요. 그래서 내일 라이브하는 2월 1일은 일요일이니까 2월 2일 월요일이 되면은 요 랭킹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포인트상으로 크게 바뀌진 않아요. 왜냐면은 원래 이번 대회가 TOC 대회였는데 미국 뉴욕에서 했던 TOC 대회였는데 그 대회 결과에 따라서 하마미하고 오르피가 순위가 바뀔 수도 있었거든요. 어차피 고하는 중앙 이거 고정이고 만약에 오르피가 올라가서 TOC를 우승하고 하마미가 잘 못했다고 한다면은 오르피가 확 올라가 버리면서 고아가 3위로 내려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오르피가 중간에 잡혀버리면서 어디 갔어? 얘한테 한 살 많은 동갑이죠. 언니 생일 몇 개월 빠른 파이로즈한테 잡혀버리면서 집에 갔죠 일찍. 그러면서 랭킹이 그냥 그대로 박혔습니다. 오르피 입장에서는 이 TOC 대회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최연소로 셔비니가 찍은 것보다 더 이른 나이에 1위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를 파이로즈가 날려버렸죠. 그리고 그 경기 결과 이제 파이로즈가 3대 0으로 이 오르피를 잡았는데 그 경기는 오늘 제가 하는 해설에서는 그 경기가 찍지 않았지만 그냥 제가 한 줄 요약을 해드리자면 오르피의 길막이 하나도 안 통했다. 레프리가 다 잡아냈다. 그래서 잡히는 족족 스트로크 나오면서 거기서 멘탈 터져갖고 나갔다. 만약에 레프리 판정이 이런 식으로 몇 년 전부터 확실하게 잡아줬다면 길막이 지금처럼 아주 난잡하게 되어 있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근데 이런 판정의 변화가 잘 모르겠어요. 이 PSA 레프리 디렉터로 있었던 리 듀가 나가자마자 첫 대회가 요 대회였는데 나가자마자 바로 요 판정 추세가 나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 리 듀루라는 이 PSA 디렉터가 이런 길막에 대해서 방향을 잘 못 잡았기 때문에 왜냐면 레프리들은 위에서 시킨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상임 레프리, 풀타임 레프리로 있는 로이 진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레프리 욕 좀 그만해달라. 자기들이 욕 많이 먹는 거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욕 그만해라. 제발 욕 좀 그만해라. 우리는 위에서 시킨 대로 할 뿐이다. 우리 좀 욕 그만해라. 힘들다고.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그렇지. 레프리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위에서 레프리 지침이 내려온 대로 판정을 내릴 뿐이니까 말 들어야죠. 더군다나 상임 레프리로 있는 로이 진저 같은 경우는 말 안 들으면 잘리잖아. 이 사람 돈 주는 사람이 자기 보스가 이렇게 판정 내려라 라고 했는데 자기가 봐도 아닌 것 같다고 해도 위에서 내리라고 했는데 자기는 이게 직업인데 월급 나와야 되는데 말 들어야지. 그래서 상임 레프리들이 그렇게 하면은 밑에 있는 레프리들도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리 듀류가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잘린 건지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소스는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잘린 건지 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좀 공석이에요. 만약에 제 느낌이에요. 이거는 제 느낌으로는 이 사람이 그만두는 거였다면은 미리 얘기를 했겠죠. PSA에다가 나 그만둘 거야. 힘들어. 그러면 PSA에서는 빠르게 후임자를 찾았겠죠. 근데 지금은 후임자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잘라버린 거 아니야? 근데 잘랐다고 해도 PS 입장에선 자르기 전에 내부적으로 내정자를 정해놓은 다음에 자르겠지 그냥 답도 없이 자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 잘랐을 경우라고 해도 말이 되고 자기가 스스로 사임했을 거라고 해도 말이 되고 이거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도. 아무튼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 자리 공석입니다. 공석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 부장이 날라갔으면은 차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이런 디렉팅을 할 텐데 아무튼 현재는 그렇고요. 그래서 파이로즈하고 이 오르피 경기에서는 길막이 다 촉촉 잡히면서 오르피가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파이로즈가 3대0으로 이겼어요. 하지만 파이로즈가 잘하긴 했지만 이 샷의 정확도 면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잘 친 경기는 아니긴 했거든요. 공이 좀 가운데로 뜨긴 했는데 점수를 딴 게 이제 오르피가 길막할 때마다 스트로크로 점수를 먹어서 격차를 벌려놨고 그리고 워낙 오리피가 멘탈이 터져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바로 위버한테 잡혔죠. 위버를 이기려면 정확하게 쳐야 돼요. 왜냐면은 위버 같은 경우도 이 이집트 3대장 하마미, 고하, 셔비니가 너무 잘 치니까 좀 약간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위버가 결코 못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위버 같은 경우는 거의 오각형이 다 차있은 거의 올라운드형이에요. 어디 하나에 치중되어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마미 같은 경우는 체력 같은 경우는 만땅이죠. 하지만 샷의 정밀도, 프론트코트에서의 정밀도로 봤을 때는 셔비니에 비해서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긴 했거든요. 또 고아 같은 경우는 힘에 몰빵돼 있고 막 그랬었는데 위버 같은 경우는 모든 면이 골고루 좋은 그런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 셔비니 역시 오각형이 다 차 있죠. 근데 이제 셔비니 같은 경우 이제 나이가 이제 30이 넘었어요. 이제 드디어 맨날 이제 워낙 아기 때부터 봐서 어릴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이집트 대표팀의 최고참이 되었고 어느새 30이 넘었고 어느새 5위까지 내려왔고 셔비니가 3위 밖으로 내려간 걸 본 적이 없는데 이제 5위까지 내려왔어요. 셔비니가 5위에 랭크된 거를 본 거는 올라올 때 아기 때 올라올 때 봤지. 와 근데 세월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월은 아무튼간에 이 랭킹이 하마미, 고하, 셔비니 이렇게 3대장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고하는 이제 아기 때문에 그만 나오겠죠. 하지만 2위에 있습니다만은 랭킹 포인트 유효 기간이 12개월이기 때문에 점차에서 소멸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월달 지나면은 이제 4위, 5위로 내려올 거고 오르피가 올라가면 하나 더 떨어질 거고 셔비니가 각성해 갖고 더 올라오거나 위버가 더 올라오거나 하면 고하는 점점 아무튼 내려갈 겁니다. 이거 본인도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 선배 타이에비 했던 것처럼 애기 낳고 출산하고 컴백하면은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컴백 의지가 너무 강해요. 왜냐면 타이에비 컴백할 때는 타이에비 이제 그 옛날에 있었던 나탈리 그린햄이라는 호주 출신의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도 2위까지 찍었다가 애기 낳고 다시 컴백해가지고 탑10에 들어갔거든요. 이런 선례가 있었고 그들이 실제로 물어봤대 얘기했대요. 타이에비 나탈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이거 생각 있는데 복귀하면 가능하냐? 너 한번 해봤잖아. 어때 이거 가능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 많이 했다고 합니다. 타입도 나이가 어렸어요. 그 당시에 고아랑 비슷했습니다. 애기 낳고 나갔을 때. 그러다가 이제 컴백해서 이제 3위까지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둘째가 생기면서 이건 이제 끝났지 뭐 나갔죠. 여자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애기 생기면은 애기를 낳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몸에 데미지가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남자들은 그건 좀 없긴 한데 자, 아무튼 그랬고요. 고아는 컴백의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랭킹 포인트가 소멸될 건데 12개월이니까 아기를 이미 낳고 해도 복귀하기까지 못 만들려면 또 몇 달 걸리니까 그러면 12달 다 넘어가거든요. 그럼 랭킹 포인트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 소멸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쭉 저 밑에는 이제 옆 페이지 안 나오죠. 근데 고아가 복귀한다고 하면은 1위에 있다가 이제 나간 거기 때문에 PSA에서 이런 경우에는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복귀했을 때 복귀하자마자 플래티넘, 뭐 골드 이벤트에 나올 수 있게 해줘요.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윈윈이에요. 왜냐면 고아가 컴백한다고 할 때 얘를 야 너 처음부터 세를라이트부터 시작해라고 하면은 세를라이트 뛰는 애들한테는 진짜 완전히 뭐 핵 떨어지는 거죠. 야 고아를 어떻게 아무리 고아 애기 낳고 왔다고 해도 고아를 어떻게 세틀라이트 나온들이 이겨요? 못 이기지. 그러면 걔네들 랭킹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는 거고 대회 흥행 입장에서도 고아가 애기 낳고 컴백하면은 이건 대회 흥행 올라가는데 이런 흥행 카드를 빼서 세틀라이트나 막 저런 데 넣어버려. 방송 중계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PSA도 손해고 다 손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애들은 이제 배려해줍니다. 그럼 배려해주는 마지노선이 어디냐? 그거를 제가 듣기로는 탑 100위까지라고 들었어요. 100위 안에 들었던 선수라면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복귀할 때 이제 좀 원래 자기가 뛰던 티어 대회를 나갈 수 있게 배려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랭킹 얘기 보면요, 이 하마미가 1위를 달리고 있죠. 드디어 얘 할 줄 알았어 결국에.
고아는 내려갈 운명이고, 오르피 제 생각에 오르피가 언젠가 1위를 찍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얘 아직도 곡을 쓰고 나오는 주니어예요. 시니어 가지도 않았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 시간 문제고, 뭐 위버 셔비는 이제 너무 나이가 있는 언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둘 다, 위버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출산 안 했고 결혼하고 나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셔비니도 잘하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월드 오픈을 8번 딱 우승했잖아요. 니콜 데이비드하고 타이 딱 이뤘죠. 근데 한 번 더 우승하려면 이번에 26년에 해야 되는데, 왜냐면 시간이 갈수록 나이 더 먹으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위버도 지금 하마면 5판까지 갔어요. 거의 이긴 걸 놓쳤거든요. 고아 컴백할 거고, 오르피 더 잘할 거고. 그러니까 셔빈 입장에서 월드 오픈을 혼자 단독으로 최다 우승 9번 찍으려면은, 경쟁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파이로즈 올라오고 있지. 자, 이래요. 시바상가리 어느새 6위까지 올라왔고요. 와타나베, 아직까지 사토미 버티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탑10에 들어가 있죠. 물론 이제 아시아라면 이제 말레이시아도 아시아로 볼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아시아는 동아시아계로는 유일하게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로즈는 얘기했고, 길리스, 그리고 이제 언니 길리스가 여기까지 14위까지 떨어졌어요. 이 언니 길리스의 이제 랭킹 하락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게임 스타일상 이 자매인데, 티네하고 기르는 자매인데, 넬레 길리스는 체력에 너무 몰빵이 됐어요. 기술적인 것보다. 물론 넬레 길리스가 챌린저 투어 나온 애들하고 치면은 뭐 거의 뭐 라미 아쇼급입니다. 막 딱딱 꽂아요. 근데 이제 여기 애들하고 칠 때는요, 사실 좀 뭉툭한 느낌이 있죠. 찬스에서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나죠, 랠리가. 체력은 너무 좋아. 그래서 막 달리기 싸움 하면 잘하는데, 근데 결국은 달리다 이제 상대방이 힘들어서 이제 에러 나고 하니까 그런 거 잡아먹는 건데, 그 외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내려와 있고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남자부랑 다르게 여자부는요, 랭킹 포인트가 촘촘촘촘합니다. 이렇게 막 지지고 볶죠. 이 셋은 이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건 이제 고아 빼고, 셔빈이 1300까지 내려왔죠. 대회 한두 개 가지고는 이게 복구가 안 될 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못하고 얘가 겁나 잘하고 했을 때, 뭐 초반 탈락하고 그럴 때는 뒤집을 수 있는 점수지. 그 외에는 이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향후 랭킹은 요 2파전 하마미야 오르피 2파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넘보기 위해서 이 위브와 셔비니가 지지고 볶아서 지금 이 둘의 격차를 좀 좁히기 위해서 올라오는 요네들 싸움이 이제 전개가 될 거예요. 하지만 남자분은요 조금 달라요. 남자분은요 아싸리 지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2300까지 갔죠. 그리고 폴콜 이렇게 있고요. 일리아스 1100. 일리아스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얘가 예전에 아싸라고 치다가, 결승에서 치다가 다리가 좀 무릎이 다쳤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대회를 몇 개 다 스킵했어요. 그러면서 랭킹 포인트를 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벽차가 크죠. 아까 여자부 같은 경우는 촘촘해요. 이게 1700, 1500, 1300, 200점씩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있는데, 남자부 같은 경우는요 2300 혼자 확 2000 넘었죠. 그 다음에 1500,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400점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자, 이게 조엘 메이킨도 1000점에 못 몰렸어요. 좀 2배 차이 나죠. 이거는 몇 달 안에 잡기 제가 볼 때 이거 올 시즌 안에 잡기 힘듭니다. 이거 사실 왜 그러냐면, 조엘 메이킨도 부상으로 대회를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일리아스도 부상으로 많이 빠졌어요. 가와드는 부상으로는 안 빠졌지만 대회 결승은 못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셋 다 굶었죠. 그 와중에 폴커만 지금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아무리 선방한다고 해도 아싸리 지금 모든 대회를 다 우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격차가 많이 큽니다. 남자부에서 이런 패턴이 좀 보였어요. 예전에 형박이가 우승을 하고 막 형박이 전성기 때 2012년 이럴 때, 그때요 형박이가 그 당시 남자 랭킹 포인트 최고점 기록을 찍으면서 1위를 달렸어요. 그때에서 1위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찍고 그 밑에 뚝 떨어져고 2, 3, 4위 쭉 있었거든요. 그게 보이다가, 물론 그건 라미아쇼도 한번 했죠 그렇게. 그 다음에 쇼바기가 하다가, 그 다음에 알리파락이 1위 할 때 알리파락 역시 그 당시에 있던 대회를 싹 다 우승하면서 랭킹 포인트를 주르륵 다 먹어서 세계 랭킹 1위가 찍은 랭킹 포인트 1위를 다시 찍었어요. 쇼바기가 세웠던 기록을 깼습니다. 알리파락 깨버리면서 혼자 단독 질주 하면서 쭉 벌어지고, 그 다음에 2위는 막 격차가 몇백 점 차이 나가지고 쳐서도 못 보게 그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아쌀도 지금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쌀의 폼을 봤을 때는 그거 뭐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예전에는 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막 아쌀 길막만 좀 막으면 이기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은 아쌀이 길막 안 해도 그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너무 잘 뛰어요. 그래가지고 점수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알리파락이 찍었던 그 세계 랭킹 1위 최고 포인트 기록을 깨지는 못했어요. 근데 한 이런 추세로 간다면 깰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제 2월달이죠. 이제 이번 시즌도 절반 넘었기 때문에
남은 대회에서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바뀌지 않냐, 그건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거나 와중에 자카리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카리아 뭐 포인트는 낮지만 사실 얘 임팩트는 세죠. 자카리아도 9위에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얘는 이제 이거보다도 올라갈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자카리아하고 아싸리 이번 TOC에서 붙었거든요. 붙었는데 모든 욕을 자카리아가 다 먹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야, 내가 세상에 아싸를 응원하게 될 줄이야 하면서 그런 댓글을 달면서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물론 경기는 아싸리 이기긴 했어요. 하지만 아싸리의 길막은 워낙 유명했는데 자카리아가 그걸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머리에 피도 말은 이 어린 놈 한 자식이, 응? 길막 했쌓고, 그리고 레프리가 다 잡았거든요. 이번에 오르피가 그 파이로즈한테 잡히는 것처럼 다 잡아냈습니다. 안 통해요, 길막이. 그러니까는 뭐 될 리가 있나. 게임 지고 그러니까는 막 징징거리고 하니까 이제 보기가 그런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야, 세상에 내가 아싸를 응원할 줄이야. 그리고 아싸는 길막도 별로 안 합니다. 하긴 했어요. 하긴 하는데 아싸의 길막이 더 교묘해요. 애는 아싸를 길막으로 올라온 애고 자카리아는 그걸 보고 배우는데 아직까지 좀 무리익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아무튼 그 모든 욕을 자카리아가 다 먹었습니다.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새 우리의 형박이 10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얘도 진짜 기록을 세웠어요. 탑 10 안에 오래 머물렀던 선수로 이제 기록이 될 것 같은데, 모하메드 쇼박이 이 선수는 사실 레전드급으로 대우를 받아도 됩니다. 그 동시대에 살았던 게 닉 매튜 그리고 라미 아셔라고 하는 정말 미친 레전드들하고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지고 좀 저평가된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왜냐면 쇼박이가 월드 오픈 우승이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 이게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노릇이죠. 지는 이걸 왜 못 이겼을까? 라미 아셔하고 오판 갔을 때, 그때 2014년인가요? 그때인데 또 쇼박이가 월드 오픈 우승이 없어요. 그래야 한 번 있나? 그래서 약간 좀 억울하긴 한데 좀 볼까요? 쇼박이가 제가 알기로 월드 오픈 우승이 한 번입니다. 한 번. 봐봐, 한 번 있잖아. 이거 한 번이에요. 월드 오픈은 한 번이고요. 다 2등, 3등이에요. 그러니까 랭킹이랑 실력이랑 이 경기력에 비해서 의외로 월드 오픈 우승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뭐 브리티시 오픈도 3번이나 우승했네. 근데 이제 닉 매튜도 월드 오픈 우승 3번 했고, 라미 어셔도 3번 했고. 그러니까 이 초박이랑 비슷한 애가 하나 있어요. 고티에라고 있는데, 프랑스의 고티에. 고티에도 사실 레전드. 여기 있네, 고티에. 고티에도 월드 오픈 우승이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그렇죠? 월드 챔피언 딱 한 번. 한 번 했어, 한 번. 한 번 우승했습니다. 요거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고티에도 사실 나이 만 36살에 세계 랭킹 1위 다시 찍고 완전 레전드잖아요. 근데 월드 오픈 우승은 막상 딱 한 번이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요, 웰릴리도 한 번입니다. 웰릴리. 이집트의 아닌 웰릴리도 월드 오픈 우승은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월드 오픈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7번이나 우승했다, 8번이나 우승했다는 셔빈이와 니콜 데이비도 대단한 거죠. 아무튼간에 형박이 랭킹은 제가 볼 때 10위권 한 밖으로 내려가는 날이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밑으로 이 멕시코의 레오넬, 얘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쭉쭉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조나 브라이언트, 얘 저평가됐어요. 얘는 저점 매수해야 돼. 저점 매수. 얘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간에 요 현 상황, 2026년 2월 1일자 랭킹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